공과 방망이 대신 펜을 든 기자들의 날카로운 시선, 유쾌한 입담으로 지역사회 이슈를 던진다. 스타포트 전쟁입니다. 이승동 기자, 얼마 전에 대전에서 충청투데이 주최로 유명 가수의 콘서트가 있었죠. 초대해 주셔가지고 오래간만에 문화행사를 좀 즐길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유, 별 말씀을요. 최근 지역 언론에 대한 인지도나 영향력이 지금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좀 이런 행사에 동참해주는 우리 후순 기자, 그리고 또 앞에 이희택 기자였지만 제가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인지도 향상, 열동률 향상을 위해서 좀 발버둥 치고 있구나, 지역 언론이. 그래서 좀 부끄러운 면도 있는데 한편으로는 뿌듯하면서도 좀 마음이 찝찝한 좀 그런 마음도 있었습니다. 근데 또 행사에서 느꼈던 게 무료 공연으로 개최를 하긴 했지만 충청권 지역민들의 문화 갈증이 맞습니다. 야, 심했나 보다. 열광적으로 막 성원을 보내주셔서 아직까지 좀 충청권 지역민의 문화 갈증이 좀 심하다. 뭐 이런 것도 느끼기에 있어서 좀 씁쓸한 마음도 있었죠. 저도 이제 대전이 고향이지만 오래간만에 그 엑스포 남문광장에 가서 V자를 들고 뛰는 걸 오랜만에 좀 많이 뛰어봤습니다. 그래서 아직 내가 좀 살아있구나. 그래서 아직 나는 젊구나라는 걸 좀 확인할 수 있어서 그래서 그 가수를 본 것 이상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날 그 콘서트에 앞서서 이장우 대전시장이 잠시 무대에 올라서 인사말을 뭐 짧게 했었는데 전 거기에서 이제 기억에 남는 멘트 하나가 뭐냐면 누가 대전을 노잼 도시라고 했느냐. 원래가 대전이 좀 재미가 없는 도시입니까? 세 명이 동일한 조건의 무인도를 가더라도 재밌다고 생각하면 재밌다고 할 수도 있고 무료하다고 할 수도 있듯이 뭐 저는 대전이 고향이라서가 아니라 저는 노잼 도시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었고요. 근데 제가 세종으로 이사 오고 나서 이제 언론 활동을 하면서 자꾸 노잼 도시 이런 표현을 좀 듣게 됐고요. 저는 대전에서 이용할 수 있는 어떤 놀이문화, 관광적 자원들이 아주 풍부하게 있다. 그걸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지 않았기 때문에 노잼 도시로 생각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좀 다르네. 왜냐면 시민들도 그렇고 언론 보도에서도 그 시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해서 나오는 것들이 그 우리나라 그 국내 주요 도시 중에서 좀 볼거리 놀거리가 없는 도시 중 하나로 손꼽히는 곳이 대전이에요. 아, 그래요? 많이 들으셨잖아요. 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게 진짜 노잼 도시이기 때문에 그럼 진짜 재밌는 도시를 못 가보셔서 그런 겁니다. 아유, 안타깝네요. 그럼 대전하면 기억나는 곳 한 곳, 하나, 둘, 셋. 엑스포 과학공원. 저 1993년도에 과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아니, 그렇지 않고요. 엑스포 과학공원은 최근에 달빛 소풍이라고 하는 야간형 행사를 갔다 왔어요. 거기에서 뜨거운 열기를 제가 확인하고 왔거든요. 저희가 지금 대전 방송은 아니니까 뭐 더 이상 이제 대전 이야기는 이제 뭐 그렇긴 한데 문제는 세종 아니겠습니까? 세종 뭐 예를 들어 핵노잼 도시다. 대전을 넘어서 이제 더 재미없는 도시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세종을 생각하면 딱히 뭐 떠오르는 특징이나 뭐 즐길거리나 특징 뭐 이런 게 사실 없는 게 사실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근데 저는 세종시 같은 경우는 대전보다 낫다. 나아요? 뭐 어쨌든 잠재의 가능성이 있고 새로운 문화를 창출할 수 있고 새로운 관광 요소를 개발할 수 있고 또 시가 또 새로운 관광 개발을 어떤 거든 시도할 수 있고 그리고 국가 거대 사업으로 추진되는 도시인 만큼 정부의 지원을 관심을 또 받아서 예산을 또 책정할 수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대한민국 4대 강이 또 끼고 있어요. 금강이라는 그리고 자연과 그리고 물과 그리고 사람이 어우러지는 그런 첨단 도시면서 신생 도시인데 그런 것들 모두 품고 있기 때문에 대전보다도 세종이 더 좀 탁월하다. 저는 가능성이 더 많다. 근데 현실은 일단 현실은 냉정하게 좀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뭐 대전을 만약에 노잼 도시라 표현을 한다면 세종은 소위 온라인 커뮤니티라든가 시민들 사이에서는 핵노잼 도시. 국어사전에도 핵노잼 도시라는 표현이 있죠. 노잼 도시는 뭐죠? 그냥 재미없다. 핵노잼은. 너무 재미없다. 뭐 이런 느낌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또 이런 또 사전적 용어가 있다고 해서 방금 전에 좀 듣고 왔는데 꿀노잼 도시라는 게 또 있더라고요. 그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꿀노잼? 꿀노잼이요? 네. 잘 모르겠어요. 꿀노잼 뭐죠? 그래서 세대 용어에 너무 모르시는 거 그게 이순웅 기자의 표현의 잠재력하고 좀 부합한다. 그래서 노잼은 맞는데 이상해 자꾸 세종시에 살면서 또 세종시에 가면 이런 매력이 또 있었네. 또 이런 재미가 있었네. 라고 하면서 하나씩 뭔가 한 커플 한 커플씩 양파껍질 먹기듯이 그 진면목이 서서히 드러난다. 라고 해서 꿀이 숨겨져 있다. 라는 의미로 좀 미래지향적으로 점수를 좀 주자면 꿀 노잼으로
정정을 하는 게 어떻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누가 개발한 거예요? 나오는 누가 있어요?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잠깐 방송 전에 피디님하고 얘기 나누다가 그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예. 지금 하신 거예요? 그렇죠, 지금 하신 거예요. 예. 아무튼 뭐 세종시가 그런 핵 노잼 도시가 아닌 앞으로 꿀 노잼 도시가 되는 거를 기대를 해보면서 오늘 세종시가 좀 그래서 이제 가지고 있는 특징 또 색깔은 무엇인지 한번 짚어보고 앞으로 좀 핵 노잼 도시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또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 한번 짚어볼 예정인데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형형색 색의 빛이 계속해서 도시가 살아 숨쉬고 있다는 걸 보여준과 동시에 거기에다가 주기적으로 비축제를 전망을 살필 곳이 민간 아파트 주거시설의 꼭대기층에 해안가를 끼고 있는 그런 멋진 곳에 견줄 바는 아직은 세종시가 핵 노잼 도시라고 하는데 뭐 사실 하루아침에 꿀잼 도시가 될 수는 없죠. 그렇죠? 뭐 굉장한 이제 노력과 굉장히 필요할 것 같은데 세종시만의 특징 또 혹은 세종시만의 장점, 뭐 색깔 이런 걸 좀 살려나가는 게 그만큼 앞으로 중요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세종시는 뭐 놀거리 즐기고 그런 관광 요소로만 접근하는 거는 저는 조금 이제 그렇죠. 반대를 해요. 그래서 이제 세종시만의 문화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뭐 세종시에 뭐가 있으니까 놀러 가자가 아니라 세종시니까 가보자. 세종시 문화를 느껴보자. 어떤 문화가 있는지 공무원들이 산다는데 행정수도인데 어떤 문화가 있는데 한번 대한민국 행정수도 한번 가볼까? 가보니까 놀거리가 이렇게 있네. 이런 쪽으로 좀 해석을 했으면 좋겠는데 잠깐 이제 워싱턴 얘기를 하면 그런 문화들이 한 몇백 년, 수백 년 된 도시이긴 해도 훌륭한 음식점이 있고 그리고 워싱턴, 조지 워싱턴이라는 초대 대통령의 동상이 있고 그러니까 일단은 정신이 살아 숨쉬면서 그 속에 도시형 공원 그리고 여러 가지 박물관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프랑스의 라데팡스라는 도시가 있어요. 라데팡스는 금융 업무지구인데 금융을 특화시켜서 지하로 차들이 돌아다녀요. 그 도시는 현대화 도시로 해서 그것도 뭐 한 100여 년 된 도시거든요. 프랑스를 방문하면 라데팡스를 방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데팡스에 뭐가 있다가 아니라 그 도시만의 문화, 그러니까 눈으로 느끼는 냄새, 향기, 눈을 지그시 감으면 아 세종시, 세종시에 무슨 놀이공원이 있다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세종시만의 문화, 세종시민의 문화. 근데 지금은 생각나는 게 좁은 도로, 그리고 점심시간에 공무원증 단 분들이 점심 먹으러 가는 모습들, 그리고 자전거 타고 집에 가는 거. 도시의 문화를 좀 만드는 거에 지금 집중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관광 요소를 개발하자. 예, 그리고 관광 요소를 개발하면서 또 문화를 개발하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흥하는 도시들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뭐 그게 이제 꼭 관광이라는 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니겠지만 어떤 이유에서든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 머물지 않고 저곳은 꼭 가봐야겠다. 버킷리스트라고 우리 보통 표현하잖아요. 그렇죠. 저 나라는 꼭 가보고 싶고 저 지역은 꼭 가보고 싶다. 거기에 사실 일반적으로 그 관통하는 키워드가 있더라고요. 뭐죠? 물 자원을 제대로 가지고 있고 잘 활용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야간에 빛과 경관을 잘 활용할 수 있어야 되고 뭐 그리고 기타 이제 인공적인 어떤 공원이라든지 또는 건축물을 잘 활용하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연결이 될 수 있도록 스토리텔링을 잘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부분인데 아직 세종시는 뭐 이승훈 기자가 잠깐 얘기한 것처럼 과거를 일정 부분 가지고 있고 현재로 가고 있지만 아직 미래를 내다보기에는 넘어서야 될 과제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종시에는 물과 빛이라는 자원이 있고 거기에다가 이 도시의 성장력을 든든하게 지탱해 줄 어떤 수도의 개념, 수도의 위상, 그렇죠. 국가균형 발전의 취지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 자원을 바탕으로 디딤돌 삼아서 성장할 수 있는 다양한 자원들이 하나씩 속속들이 들어서고 있어서 이 시너지 효과는 지금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힘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빛은 뭐 어떤 걸 보고 빛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네, 빛이라고 하는 것은 도시 자체가 뿜어내는 기본적인 빛이 있어요. 아파트의 어떤 뭐 스카이라인에서의 어떤 조명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상가의 네온 사인도 있을 것이고, 기본적으로 야간 개방을 하는 밤 11시까지 문을 여는 공원이 또 있을 것이고요. 어떤 건축물이라고 하는 뭐 교량이라든지 이런 쪽에서의 어떤 형형색색의 빛이 계속해서 도시가 살아 숨쉬고 있다는 걸 보여줌과 동시에 거기에다가 주기적으로 빛축제를
하면 좋겠다라는 아이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뭐 또 대관람차 얘기가 나오고 있고 계속 그 기반을 토대로 해서 상상력이 계속 더해지고 있다라는 그 부분입니다. 저는 뭐 형광등 불빛만 보고 아파트 불빛이 이제 뭐 정상으로 돌아왔네요. 세종시에 대한 현실 진단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이걸 짚어줘야지 더 많은 빛에 대한 이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근데 형광등 불빛이 그러니까 저는 안쓰럽다는 거죠. 그러니까 야경, 빛이 민간 아파트 가구에 기댄다는 게 좀 아쉬워서 그래요. 저는. 형광등 불빛 하나하나 모여서 아주 멋있는 불빛이 되는 거죠. 그래요? 저는 상해 이런 거를 생각해서 그 정도. 야간 경관을 이야기를 하면서 최근에 세종시에 여러 가지 이제 고층 건물들이 많이 들어서기 시작을 하면서 특히나 이제 금강 남쪽에서 약간 이제 밤에 저쪽 위쪽을 좀 바라봤을 때 멋있는 야경이 펼쳐진다. 혹은 또 최근에 여러 가지 뭐 고층 건물 위에서 내려보다 보는 풍경이 굉장히 멋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있거든요. 대전은 어디가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식장산의 뭐 야경 전망대 얘기도 하고 39층에 뭐 유명한 그 카페. 모르겠어요. 카페가 한 193m로 제가 기억합니다. 그게 이제 대전의 어떤 주요한 둔산의 엑스포 공원이라든지 경관을 형성한다. 이렇게 좀 하는데 그보다 높은 곳이 있어요. 정말 세종에? 예, 나성동의 주상복합을 중심으로 그게 이제 또 어떤 계획에 의해서 공공건축물이 전망대로 들어선 건 아니고 200m가 넘는 그 카페와 와인바가 지금 생겼고요. 45층, 46층에 그리고 두 달 전쯤인데요. 그 옆으로 경쟁 그 어떤 또 카페가 생겼습니다. 베이커리 카페가 이번엔 49층으로. 다 200m가 넘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뷰 포인트가 우리가 오늘 다뤄야 될 중앙 로키 공간의 전면부를 다 내려다볼 수 있다라는 그 왜 그래서 야간 경관이 괜찮나라고 하는 거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공간이 되고 있다. 그 외에도 교량에서 그리고 금강보행교의 지상 30m 전망대에서 뭐 또 한물 갔다고 하지만 밀마로 전망대에서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곳곳에 뷰포인트는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근 도시에서 와요, 궁금해서. 근데 저는 섭섭하고 안타까운 게 뭐냐면 세종시인데 민간 아파트 건물 커피숍이 랜드마크화 되고 있고 야간 경관을 볼 수 있는 자랑스러움으로 세종 시민들이 말을 하고 있다는 게 안타깝고 섭섭하다는 거예요. 밀마루 정반대는 만든 지 3년, 4년 만에 폐기 처분됐어요. 제가 41살. 보이지가 않아. 건물로 다 가려서. 그러니까 남산타워 같은 거 하나, 원수산 전월세나 모르겠어요. 뭐 국가 뭐 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전망을 살필 곳이 민간 아파트 주거시설의 꼭대기층에 있다는 게 너무 안타깝고 섭섭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민간들이 세종시를 문화를 만들고 가고 있다. 뭐 충분히 만들 수는 있겠지만 그러니까 너무 좀 안타까운 게 있고요. 그렇게 따지면 좀 밀마루 전망대를 전월산 꼭대기에서 탁 갖다 놓으면 참 좋을 텐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남산타워 같은 느낌. 그러니까 이제 뭐 케이블카를 설치해서 그리고 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어요. 원수산 같은 MTB 그런 것도 특화시키던가 시켜서 전 국민 MTB 동호회들이 세종시에 와서 저기 레저 스포츠를 즐길 수 있고 그리고 국회의사당, 세종의사당을 문화재급으로 만들어서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오페라하우스 보시죠. 호주 시드니 가면 오페라하우스. 아시죠? 그러니까 그렇게 국회의사당을 만들고 그러니까 세종시 같은 경우는 그런 건축물 하나만으로도 만들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타시도 못 만들어요, 새롭게. 이제 만들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가능성들이 숨어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지금 그런 것들이 없으니까 이제 민간 그 건물에 이렇게 환호하고 그러고 있다는 게 저는 이제 안타깝다는 말을 드리는 거죠. 아무튼 뭐 세종이 가지고 있는 이런 경쟁력,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빛을 드셨는데 사실 뭐 빛 같은 경우에도 수도권, 뭐 서울의 야경이라든지 뭐 인천 송도나 아니면 부산 같은 뭐 정말 해안가를 끼고 있는 그런 멋진 곳에 견줄 바는 아직은 아니라고 저는 뭐 개인적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앞으로 만약에 정말 빛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세종시가 정말 어떤 부분들을 그럼 더 잘 살려나가야 될 거라고 보세요? 지금 상황에서 어쨌든 민선 사학이 들어서 추진되고 있는 것이 대관람차가 있고요. 대관람차가 중앙공원 쪽에 들어서게 되면 공원을 조망하면서 도시도 보고 금강을 함께 볼 수 있는 뭐 물론 바닷가는 아니지만 이렇게 물도 함께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대표적인 랜드마크로 갈 것으로 보이고요. 기타 외에 도시를 대표할 수 있는 비축제 이런 것들이 한 번쯤은 여러 가지 시도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때마침 어쨌든 그 내년도에 비축제가 처음으로 시범적으로 열릴 예정입니다. 세종축제 때와
12월 즈음에 열릴 예정이어서 하나씩 뭔가 이렇게 만들어 가려는 시도가 중요하지 않을까. 뭐 다른 시도를 자꾸 바라보면은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세종시도 그 기능들을 갖춰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빛은 얘기를 잠깐 했으니까 물은 어떤지도 좀 한번 좀 궁금하기도 한데 사실 세종시가 지금 신도시를 관통하는 금강을 끼고 있기는 하지만 이 금강을 뭐 잘 살리고 있다? 금강이 시민들에게 있어서 꽤 즐길 거리를 뭐 하천부지 일부 사용하는 건 있겠죠. 하지만 시민들에게 있어서 이 금강이 우리의 정말 즐길 곳이다 이런 생각을 사실 갖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짧게 말씀드리면 세종시 같은 경우는 이제 금강을 가로지르고 있죠. 전국 그렇죠. 4대 강이고 그 강에 세종시 도시 상징성을 표출할 수 있는 7개 다리가 있어요. 그래서 뭐 한두리교, 뭐 항나래교, 금빛 노을교, 아람찬교, 그중에서 대표적으로 좀 이제 띄우고 있는 거죠. 네. 띄우고 있는 금강보행교, 금강보행교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금강보행교를 선봉으로 해서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 어떤 수변공간 활성화나 시민들 관광객을 이제 좀 끌어모을 수 있는 방법을 세종시가 지금 많이 연구하고 있죠. 근데 지금 현재 사정에서는 심폐소생이 필요해요. 지금 거의 죽었다. 문 열자마자 죽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삼생활권 주민들의 산책로 그리고 어르신들이 걸으실 때 더워서 다시 돌아오기도 힘들다. 중간에 이제 화장실이 어디 있느냐? 1000억이 넘는 그 다리 저게 뭐냐? 시골에 있는 돌다리. 운치 있는 돌다리가 더 낫다. 조마조마하고 거기서 떨어질까 도마도마하고. 이승동 기자가 어쨌든 뭐 금강을 이야기하면서 대표적인 것이 이제 금강 보행교를 언급을 해주셨고 상당한 호평을 했습니다. 좀 어떻게 들으셨어요? 없는 것보다는 낫지 않습니까? 그렇고 그래서 일단 물자원을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래도 물자원이 참 풍부하다. 뭐 국내를 다 돌아보더라도 뭐 남한강, 북한강, 뭐 동강, 그다음에 영산강, 섬진강 그 모든 지역이 그 물 자원을 잘 활용해서 관광으로도 연결시키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이런 것들에 대한 노력들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세종시는 그런 게 없냐? 뭐 위쪽부터 알아보면은 뭐 고복저수지가 있고 조천변이 있고 신도시로 넘어와 보면 금강보행교로가 있는 금강이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3대 하천, 삼성천, 방축천, 제천이 있고 그다음에 호수공원이 있고 또 국립세종수목원 안에 청류지원이라는 또 그 약간의 그 어떤 물길을 만들어 놔서 시민들이 산책할 수 있는 지금 말씀드리는 것만 해도 상당히 많은데 일단은 근데 그 좀 그거는 있습니다. 다른 지역의 강이라든가 물을 가보면 일단 수량이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올라와 있는데 금강은 뭐 꼭 수량이 많아야지만 뭐 좋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걸어서 건널 수 있을 거죠. 그 거기가 이제 수위가 이제 뭐 일반적으로 봤을 때 1m 50 이하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다른 지역에서 뭐 일본 같은 경우 오사카 같은 경우에는 도심 한복판에 그 천을 활용해서 관광 유람선을 아예 타고 교통수단을 활용을 해요. 그러니까 뭐 지하철하고 버스만 있는 게 아니라 그거 타고도 도시를 이동하기도 하거든요. 막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적극적 활용을 하기에는 좀 어렵고 예전에 금강보행교 아래가 논산의 그 강경 젓갈로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그쪽에서부터 어떤 소금백길로 이렇게 이용이 됐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배를 꼭 거기에 띄운다는 것이 환경을 파괴하고 오염시킨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뭔가 도시를 같이 성장시킬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자원으로서 환경적인 뭐 생각하면서 이렇게 좀 적극적인 이용형 관점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에 일단 뭔가 좀 마인드 전환이 좀 있다라고 하면 세종시의 물 자원을 가지고 고복저수지도 그냥 지금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데크만 그렇죠. 놓여져 있다 보니까 카페는 많이 생기지만 뭔가 가서 좀 더 놀고 싶을 때 아쉬운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신경을 좀 더 써서 좀 아이디어를 내고 그것을 실행을 한다면 조금 더 좋은 조건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러니까 이거예요. 잠재력. 세종시 문화를 만들 수 있는 이 잠재력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제 없잖아. 아쉽고 뭔가 모자라. 그리고 지금 이제 동네 주민들만 갈 수 있는 그리고 세종시를 이것 때문에 왔으니까 이게 있나 놀라지도 않아. 다시 오고 싶은 마음이 안 들어. 그러니까 이게 그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죠. 세종시 관광지로서만 살펴볼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이 요소로 세종시 문화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세종시 문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세종시 문화. 하자고 할 때 안 하는 사람한테는 아무리 얘기해도 문화가 다가오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하려고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같이 자전거 좀 타자고 해도 안 가고 산을 좀 오르자고 해도 안 가려고 하는 사람한테 제가 폭로할까요? 어떻게 세종시를 제가 알겠습니까? 저 이틀 전에 폭로할까요? 이틀 전에 뭔데요? 집에 어떻게 가셨어요? 이틀 전에요? 아, 아니구나.
예전에 지난주에 서울 하면은 뭐니 해도 좀 한강이 가장 먼저 좀 떠오르기도 하잖아요. 뭐 세종시도 꼭 금강을 좀 잘 활용을 해서 이런 좀 대표적인 지역의 문화, 뭐 컨텐츠로서 좀 자리매김하기를 좀 기대를 해보고, 어쨌든 뭐 세종시에 있는 이런 빛과 물의 자원을 좀 이용을 해서 어떻게 이제 경쟁력을 키워 나가느냐, 앞으로 이게 굉장히 좀 관건일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